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중년 부부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20년, 30년을 넘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은 결코 특별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의 일부입니다. 우리 부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요? 병원을 찾는 많은 중년 부부들을 보면 비슷한 고민을 호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50대에 접어들면서 부부관계에 대한 고민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은 남편이 나를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한다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아픈데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 여성 환자분은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서 샤워하러 들어가 버린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남성분들은 아내가 자꾸 피하려고 해서 상처받는다거나 예전 닿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남성 환자분은 아내가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한 한마디 때문에 몇 달째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점점 식어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여성에게 나타나는 변화들.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전후로 해서 큰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폐경이란 결국 난소라는 호르몬 공장이 기능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호르몬 분비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난소에서 만들어지던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몸 전체가 건조해집니다. 특히 민감한 부위의 건조함으로 인해 불편함과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관계를 기피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성의학에서는 오르가즘에 이르는 단계 전에 마이너스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통증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절대 만족스러운 관계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한 여성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소량 분비하는데 폐경기가 되면 이 호르몬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러운 욕구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나타나는 변화들. 남성의 경우 여성과 달리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40대 중반부터 매년 1에서 2%씩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50대 이후에도 모든 남성이 호르몬 부족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호르몬이 줄긴 하지만 그중 약 30%만이 몸과 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또 다른 문제는 전이성관계 전 서로를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생각하는 과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키스, 가슴 애무, 삽입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전신이 성감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고 언어적인 표현도 중요합니다.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고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환경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데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가면서 행동 패턴이 잘 바뀌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 중심의 문화로 인해 30대, 40대부터 부부가 떨어져서 자는 것이 시작되고 나중에 다시 함께 자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방 사용, 정말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부부가 각방을 쓰면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수면의 질 측면에서는 확실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코골이나 뒤척임 때문에 서로의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방을 사용하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외국의 일부 연구에서 각방을 사용하는 부부들이 관계의 빈도는 줄어들지만 관계를 가질 때의 주관적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침실을 쓰는가가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친밀한 스킨십을 유지하는가입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작은 스킨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호르몬 치료, 도움이 될까요? 여성 호르몬 치료. 여성 호르몬 치료는 폐경기 이후 급격히 감소한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치료법입니다.
현재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호르몬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노화 속도를 현저히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50대부터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60대에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이 되어 전반적인 체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건조증이나 통증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 남성 호르몬 치료는 여성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3.5나노그램/ml 이하이면서 동시에 관련 증상들이 전문 설문지에서 27점 이상 나올 때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치료 효과를 보면 단순히 기능 개선보다는 전반적인 활력 증진 효과가 더 큽니다. 치료를 받은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되찾았다거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 검사는 정확한 결과를 위해 오전 중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요? 많은 부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바로 솔직한 대화입니다. 대화 시작하는 방법. 우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도 치워두고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대화를 시작할 때는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이래서 싫다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든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나는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 둘 다 편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와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내용들. 각자가 원하는 빈도와 방식에 대한 솔직한 의견. 서로 좋아하는 것과 불편해하는 것들. 몸의 변화에 대한 서로의 이해.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 만약 직접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가 함께 상담실을 찾으면 전문가가 대신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주고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산부인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의 경우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을 때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성의학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비뇨의학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이 도움되는 경우. 관계 자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거나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정신과에서 부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부부들이 받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관계를 살린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을 키우는 방법들. 상대방의 하루 일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뭐 했어? 라고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하며 들어보는 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음식점에 가보거나 함께 산책로를 걸어보거나 작은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 같은 일들이 서로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최근에 실제 상담 사례 중에 흥미로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중년 부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왁싱샵에 데려가서 브라질리안 왁싱을 함께 경험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호텔에 갔는데 아내가 너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 자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열린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기.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이해가 있어야 상대방과의 차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러워한다면 이를 거부나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 다른 욕구의 차이로 이해하고 조율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큰 변화를 한 번에 만들어내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손을 잡아보기.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서 들어보기.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더 자주 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전체적인 관계의 분위기를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열린 마음. 오랜 부부라고 해서 항상 같은 방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TV에서 봤는데 이런 게 좋다더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와 같이 제안하되 상대방이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함께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나이대별 특성과 대응, 핵심 가이드. 40대 부부 바쁜 일상 속 관계 유지법. 40대는 직장, 자녀 교육, 부모 부양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적은 시간 부족입니다. 핵심 포인트. 여성 폐경전 증후군 시작, 예민함과 피로감 증가, 남성 호르몬 감소 시작하지만 아직 큰 변화 없음. 부부 공통 스트레스 최고조, 서로에 대한 관심 감소 위험. 실천 방법. 주 1회라도 아이들 맡기고 둘만의 시간 만들기가 필수입니다. 시간이 없다며 미루다 보면 50대에 가서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서로 눈 보며 대화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시기에 형성된 소통 패턴이 평생 갑니다. 40대부터 부부가 함께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어두면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개선됩니다. 등산, 걷기, 헬스장 등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50대 부부 변화 적응이 관건. 50대는 몸과 마음 모두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이때를 잘 넘기면 60대 이후가 훨씬 편해집니다. 핵심 포인트. 여성 폐경으로 급격한 호르몬 변화, 건조증과 통증 시작. 남성 30%는 몸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르몬, 저하 경험, 기능 변화 인식. 부부 공통 자녀 독립으로 우리가 누구였지? 혼란. 실천 방법. 전문의 상담을 받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치료 상담을, 남성은 만성 피로나 의욕 저하가 있다면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세요. 예전과 달라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빈도보다는 질에 집중하고 충분한 전이와 배려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바뀌는 시기라 함께 할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 여행, 문화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해 보세요. 60대 이후 부부 성숙한 사랑의 완성. 60대 이후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관계보다 정서적 친밀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핵심 포인트. 은퇴로 24시간 함께 있게 되어 스트레스 증가 가능. 건강 문제 본격화. 서로의 건강이 관계에 직접 영향. 손잡기, 포옹 같은 일상적 스킨십이 관계의 핵심. 실천 방법. 갑자기 늘어난 함께 있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4시간 붙어있기 보다는 질 높은 시간 함께하기에 집중하세요.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이 시기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함께 산책하고 건강한 음식 만들어 먹고 정기검진 함께 받으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후회하지 않을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별 구체적 해결 방법. 욕구 차이가 클 때의 현실적 대처법. 부부간의 욕구의 차이가 큰 경우는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한쪽은 일주일에 3번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를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말하는 부부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이런 욕구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타이밍 조율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유가 없는데 아내가 사랑을 원하거나 반대로 아내는 여유가 없는데 남편이 관계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빈도뿐만 아니라 방식에서도 타협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관계는 조금 줄이더라도 다른 형태의 친밀감은 늘려가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신체적 불편함이 있을 때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신체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건조증으로 인한 통증, 남성의 경우 기능적 문제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추측보다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여성의 건조증 문제는 적절한 윤활제 사용이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남성의 기능적 문제도 다양한 치료 옵션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통해 큰 개선이 가능하므로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치료 과정에서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와 함께 문제를 극복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을 갖세요. 관계 빈도에 대한 현실적 가이드.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40대는 주 단위로, 50대를 넘어서면 월 단위로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원하는 빈도가 얼마나 맞는지입니다. 한 달에 4번을 하는 부부가 한 달에 1번을 해야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50대, 60대가 넘어서면 신체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개인차가 더욱 벌어집니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횟수가 높을 것이고 관리를 안 하는 분들은 횟수가 제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환경과 분위기, 개선 방법.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 특성상 부부만의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함께 사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부모님까지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서 부부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창의적으로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외출한 시간을 활용한다거나 주말에 짧은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가족들과 미리 약속을 정해서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 등이 가능합니다. 침실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너무 밝거나 시끄럽지 않은지, 온도나 습도는 적절한지 확인해 보세요. 조명도 중요한데 너무 밝은 조명보다는 은은하고 따뜻한 조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방해 요소 제거하기. 현대 생활에서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는 스마트폰과 각종 미디어입니다. 침대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휴대폰을 끄거나 치워두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과 관계의 상관관계. 건강한 부부관계는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주 1회에서 2회를 주기적으로 하는 중장년층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확률도 낮고 심지어 암 발생률도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참고용일 뿐이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더 활발한 관계를 갖는 것인지, 활발한 관계가 건강을 만드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운동과 건강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 만족하는 관계가 결과적으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 등은 모두 좋은 부부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입니다.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보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의 공통점을 보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놓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실천 가이드. 1단계 현재 상황 파악하기. 현재 여러분 부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서로의 만족도는 어떤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2단계 작은 변화 시작하기. 손잡기를 더 자주 한다거나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한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해 보세요. 3단계 대화 시작하기. 작은 변화들이 자리 잡혔다면 이제 좀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서로의 마음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4단계 지속적인 개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서 서로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세요.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럽더라도 솔직한 대화가 모든 해결의 시작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